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진심이 시작되는 나이, 60대 이후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지혜의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자주 스스로에게 하는 말, 하지만 우리를 가장 많이 무너뜨리는 말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내 나이에 무슨, 일부 그 말이 만든 벽, 내 나이에 무슨, 이 짧은 말. 여러분은 평생 동안 몇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또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 보셨나요? 이 말은 단순한 푸념도 말버릇도 아닙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의 삶을 조용히 아주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말의 독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비난, 조롱, 무관심, 배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말은 남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말이 바로 내 나이에 무슨 입니다. 이 말은 벽을 만듭니다. 어떤 벽일까요? 새로운 시작 앞에서 움츠러들게 하는 벽, 남의 시선 앞에서 자존감을 낮추는 벽,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 나를 가두는 벽. 그리고 결국 그 벽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굳어집니다. 어릴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어릴 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뭘 하든 실패해도 괜찮았고, 꿈은 꿈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했죠. 서른이 넘었을 땐 조금 늦었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마흔을 넘겼을 땐 경험이 쌓인 만큼 자신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50이 되고 60이 되면 이상하게도 내 안의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다들 이제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만 무리하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뭘 한다고 누가 인정이나 해주겠어? 이 말들 처음엔 주변에서 들립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해? 이제 좀 쉬어야지. 괜히 체면 구기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살아. 그 말들을 처음엔 흘려듣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내 안에서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내가 그 말을 내 입으로 하게 됩니다. 내 나이에 무슨, 사실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다시 배워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걸 해보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이 말이 날 막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유튜브야? 내 나이에 무슨 공부야? 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천천히 접습니다. 살짝, 아주 조금만. 내 꿈을 줄이고, 내 감정을 감추고, 내 욕심을 덮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나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 모든 가능성들을 묻어버려야 할까요? 사실 이 말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두려움의 말입니다. 늦게 시작해서 실패할까봐 두렵고, 남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봐 부끄럽고, 혼자 뒤처질까봐 불안하고, 결국 괜히 했다는 말 들을까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감정을 한 문장으로 덮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이 말은 마치 포장지 같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억눌린 욕망, 미뤄온 꿈, 말 못한 감정, 놓쳐버린 기회, 그리고 작은 희망의 불씨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꺼내기엔 내가 너무 지쳐 있거나, 너무 상처받아 왔거나, 너무 많은 상식이라는 벽에 부딪혀 왔기에 그냥 덮어두기로 한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나이가 아니라 그 말 자체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가둡니다.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고, 생각을 좁히고, 감정을 묻고, 결국 살아있다는 감각마저 흐리게 만듭니다. 그 결과 오늘이 더 이상 기대되는 하루가 아니게 됩니다. 그냥 숨은 쉬지만 살고 있지는 않게 됩니다. 심장은 뛰지만 설렘은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말은 습관처럼 쓰이는 말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이 말을 합니다. 내 나이에 무슨 아침 운동을 해? 내 나이에 무슨 화장을 해? 내 나이에 무슨 SNS를 해? 어떤 사람은 무언가 시작하려다가 늘 이 말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마치 자동 반사처럼.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니야, 해볼 거야 라는 반박이 아니라 왜 나는 이 말을 하게 됐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다 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의 본질은 내가 지금의 나 자신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나도 모르게 깎이고
무너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경험들이 이 말 하나로 짐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한 포기 선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 말에 기대어 살지,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그 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작은 한 발자국을 내디딜지.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내 나이에 무슨, 이 말은 당신을 지켜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조용히 질식시키는 말입니다. 이제 그 말을 버릴 시간입니다. 아니, 그 말과 작별 인사를 건넬 시간입니다. 내 나이에 뭐든 할 수 있어. 내 나이에 시작하면 더 단단할 거야. 내 나이에 해보는 게 더 의미 있어. 다음 이야기에선 그 말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그 말이 만든 벽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2부 이 말의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내 나이에 무슨, 이 말을 우리는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말이 말하는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이 말 안에는 숫자보다 훨씬 더 무거운 감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 첫 번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말을 가장 자주 떠올릴 때는 언제인가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 할 때, 이전엔 해보지 않았던 일에 도전하고 싶을 때, 혹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꺼내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말을 꺼냅니다. 내 나이에 무슨 그걸 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핑계로 대고 있지만 사실은 실패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20대에 실패하면 아직 젊으니까 라고 위로받습니다. 30대에 실패하면 도전은 좋았지 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60대에 실패하면요? 왜 그런 무리수를 뒀어? 그 나이에 그런 건 아니지. 괜히 체면만 구겼네. 이 말들이 우리 마음을 얼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실패란 무엇인가요? 결과가 좋지 않은 건가요? 남들이 나를 비웃는 건가요? 내가 다시 일어나기 힘든 상태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실패는 시도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진짜 실패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두려움, 두 번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모두 생각보다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젊었을 땐 뭘 입어야 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이 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시선은 더 깊어집니다. 이제는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서 보여야 할 무언가에 대한 부담이 생깁니다. 이 나이에 이런 옷은 좀, 이 나이에 SNS는 오바지, 이 나이에 책을 낸다고 하면 웃겠지, 이 나이에 처음부터 배우는 모습 보여주는 건 창피해. 이 모든 생각들이 사실은 내가 타인의 시선을 내 삶보다 앞에 두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그토록 신경 쓰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정말로 당신을 그렇게 자세히 보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문제로도 벅차기 때문에 당신의 실패, 도전, 새 출발에 그다지 오래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즉, 당신은 사람들의 상상 속 시선을 두려워하며 자기 삶의 방향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세 번째, 체면과 자존심이 붕괴. 이 나이가 되면요, 체면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식에게 보이는 모습, 이웃에게 보이는 태도, 지인들에게 유지하고 싶은 이미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틀을 만들고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점점 자유를 잃어갑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걸 배우는 건 자존심이 상해. 내가 지금 그걸 한다고 하면 뭔가 없어 보일 것 같아. 아직 자식한테 기대고 싶지 않아. 그 말들은 마치 우리 자존심을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존심이란 남 앞에서 완벽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부끄럽지 않게 도전하는 용기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진짜 체면은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쥐고 있다는 자존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 네 번째, 다시 실패했을 때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 젊을 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라는 자원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실패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스치죠. 지금 실패하면 회복할 시간도 없잖아. 이제는 물러설 곳도 없고 괜히 시작했다가
인생이 더 힘들어지면 어쩌지? 이런 불안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불안이 우리를 붙잡고 무력하게 만드는 순간, 그건 삶이 아니라 생존이 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두려움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해답은 마주보기입니다. 내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걸 삼키지 말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뭘 두려워하는 걸까? 실패? 시선? 체면? 아니면 나 자신? 이 말은 진짜 나의 목소리일까? 아니면 남들의 잔소리를 내가 내면화한 걸까? 이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이 말을 꺼내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마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동안은 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이 당신을 지켜주는 보호막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위험을 피하게 해주는 방패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젠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였고, 도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였고, 실패하지 않기 위한 안전지대였던 겁니다. 그 방패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마침내 진짜 나이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살아온 시간입니다.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수많은 하루하루를 견디고 지켜낸 진짜 인생의 시간입니다. 그런 당신에게 왜 새로운 시작이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내 나이 무슨 이 아니라 내 나이기에 이제 시작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그 말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그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딛고 일어섰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삶을 다시 그려갔는지, 진짜 사례들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3부 그 말을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내 나이에 무슨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말과 결별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모두 평범한 우리 이웃입니다. 당신처럼 두려움과 타협하면서 살아오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그들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67세 유튜버 김정자 할머니의 처음. 내가 처음 영상을 찍던 날,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카메라 앞에 앉아서 20분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자 할머니는 60대 중반이 되던 해, 갑작스레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렸죠. 아침에 눈을 떠도 말할 사람이 없고, 밥을 먹는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채색 같았던 어느 날, 우연히 본 유튜브 영상 하나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브이로그. 그 영상엔 70세 노부가 소박한 일상을 찍으며 서로에게 웃음을 주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나도 해볼까? 그 말이 마음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또다시 이 말이 따라왔죠. 내 나이에 무슨 유튜브. 그날 밤 정자 할머니는 종이에 이렇게 써봤습니다. 내 나이에 유튜브 못할 이유는 없다. 다음 날 딸이 물려준 중고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꽂고 자신의 아침 식사를 찍었습니다. 조용히 혼잣말로요. 오늘은 멸치볶음에 김치찌개. 나 혼자지만 괜찮아요. 첫 영상은 엉성했습니다. 배경엔 TV 소음이 섞여 있었고 프레임도 엉망이었죠. 하지만 그 영상이 올라간 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귀여우세요. 우리 엄마 생각나요. 자주 올려주세요. 눈물이 났어요. 꼭 구독할게요. 지금 정자 할머니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7만 명.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내 나이에 유튜브를 시작한 건 내가 나를 다시 사랑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 64세 검정고시 합격자 박준길 어르신의 용기. 난 학교라는 데를 한 번도 못 다녀봤어요. 어릴 땐 먹고 살기 바빴고, 청년 땐 돈 벌기에 정신이 없었고, 결혼하고 나선 자식들 먹이고 입히는데 전부를 썼죠. 64세 박준길 씨는 갑작스레 나는 나한테 뭘 해준 게 없네 라는 생각에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펜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4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한글 공부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쓰는 받아쓰기 노트에 가, 나, 다, 라를 쓰며 손이 떨렸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공부해? 그래, 할아버지도 학교 다니는 거야. 처음엔 창피했습니다. 시험장에 갔더니
자기 딸뻘, 손주뻘 학생들 틈에 앉아야 했고, 심지어는 시험 도중에 안경을 잃어버려서 문제도 잘 안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반 후 드디어 초등, 중등, 고등 검정고시 전 과목 합격. 졸업장에 내 이름 석자가 적힌 걸 보는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 살면서 무엇을 얻어도 그런 감동은 없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여서 더 의미 있었어요. 내 나이에도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세 번째 이야기, 62세 다시 시작된 첫사랑. 서영자 씨 62세. 남편과 사별한 지 7년이 지나고 있던 어느 날, 동창회에서 40년 전 첫사랑과 재회했습니다. 서로의 얼굴엔 세월이 앉았지만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더랍니다. 짧은 인사 후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그대가 웃는 걸 보니 내 안에 있던 청춘이 움직였어요.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문득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용기를 낼까 말까 매일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말이 머릿속에 올라왔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하지만 이번엔 그 말을 막았었습니다. 이 나이니까 진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야. 다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데이트보다 산책이 많았고 고백보다 함께 있는 침묵이 따뜻했습니다. 젊을 때는 서로를 바꾸려고 애썼는데 지금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돼요. 이제 그들은 매일 손을 잡고 공원을 걷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마음의 깊이를 나누며 말이죠. 그들이 전하는 공통의 메시지. 이 세 분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을 스스로 지우고 그래도 해보자는 말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그 작은 말의 전환이 그들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것. 이들은 모두 말합니다. 늦었다는 말은 남이 만든 말이에요. 진짜 늦었다고 느끼는 건 내가 나를 포기했을 때예요. 지금 당신이 무엇이든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이 다시 살아있는 신호입니다. 그 어떤 나이도 당신의 열정을 말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살아온 시간만큼 그 도전은 더 깊어지고 더 빛나게 됩니다. 다음 사부에서는 60대 이후 삶의 중심은 무엇을 해낼까 보다 어떻게 살아낼까를 묻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주제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야 비로소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쓰이기 시작하는 중입니다. 사부, 당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부터 정지된 느낌이 들었을까요? 젊은 날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로 바빴습니다. 매일이 분주했고 매일이 불안했지만 그 속엔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디부터인가 삶이 멈춘 것만 같죠. 일도 사람도 꿈도 그저 과거형이 되고 오늘은 그저 그런 하루가 되고 내일은 크게 기대되지 않는 날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아니, 더 정확히는 나는 아직 살아있는 걸까? 생존과 삶은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잘 지내요. 그럭저럭 살아있죠. 별일 없이 그냥 그렇죠. 하지만 이 말들은 어쩌면 살아있음이라는 말에 포장된 버전일지도 모릅니다. 진짜로 살아있다는 건 마음속 어딘가가 설레는 것이고 무언가에 대해 꿈꾸는 것이고 다시 내 삶을 손에 쥐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호흡을 하는 것만이 생존이고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 삶입니다. 왜 우리는 멈추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양하겠죠. 한참을 달려온 직장 인생이 끝나고 자식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친구도 가족도 점점 멀어지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주변에서 말합니다. 이젠 무리하지 말고 좀 쉬어. 그 말들은 처음엔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은 마치 당신은 이제 끝났다는 선언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삶의 중심에서 관객으로 밀려납니다. 자식의 인생을 응원하는 관객, 사회 흐름을 바라보는 관객,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박수치는 관객.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은 아직 무대 위에 서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 무대가 크든 작든, 화려하든 조용하든 당신의 이름이 붙은 인생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신호 마이너스 무감각. 사람은 슬픔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감각입니다. 무언가에 감흥이 없고 누가 뭐라 해도 무덤덤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그저 그래 하고 넘기고 슬픈 일이 생겨도 그럴 수 있지 뭐라며 눌러버리는 감정. 그건 몸과 마음이 차가워진다는 신호입니다. 살아있지만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무감각의 중심에 내 나이에 무슨 일이라는 말이 박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겉으론 보호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의 온기를 빼앗는 문장입니다.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당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60대라고 해서 삶이 당신 손을 떠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사회적 책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으며 삶이란 게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득했으며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인지 선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젊을 땐 절대 얻을 수 없는 삶의 통찰입니다. 그 통찰을 쥐고 있는 당신이 지금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살아주지 못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이 나이에 시작하면 너무 늦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지금이 가장 젊습니다. 지금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한 삶에 써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럭저럭 사라지는 하루가 아니라 나에게 돌아온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작은 시작이 인생을 바꿉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작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일어나기, 마트 대신 시장에 나가 사람들 얼굴을 보기, 오래전 하고 싶었던 일을 1시간이라도 시도해보기, 일기를 써보기, 내가 하고 싶은 말 진짜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이 모든 것이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거대한 행동보다 작은 방향 전환에서 시작되니까요.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다는 말보다 그만둬야 한다는 말이 더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들은 당신을 위한 목소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움직이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깊은 감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 그 지혜, 그 따뜻함은 이제 당신의 인생 후반을 더 아름답게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을 다시 살아낼 시간. 당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단지 잠시 멈춰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멈춤에서 일어날 시간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세요. 다시 살아내는 삶. 그 삶은 당신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새로 살아가기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속 무언가를 다시 움직이게 했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그 마음 절대 작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조용한 응원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